저의 소개는 이건데, 이건 볼 필요 없이 저기 BTS랑 찍은 저 사진 하나면 다들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RM을 대신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전 보통 제 그 소개를 이제 영상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듣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 누가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평가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의 선고초려 끝에 모신, 정말 어렵게 모신, 정말 EBS에서도 섭외하기 힘들다는 정말 어려운 이 전문적 남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 던지고 널 위해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 제 말이 정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자분들 마음 싹 녹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이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유럽 여행 PC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뭐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네. 멀티 많네요. 네. 사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또 쓰시지 않나요? 그쵸? 네, 책도 그리고 있고요. 작가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접니다. 이럴 때 박수를 되게 크게 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이게 그 PPT가 거의 한 2시간, 3시간 분량이라 오늘은 한 30분,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또 앞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다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특히 이제 서울 디지털에서 발행한 그 가이드북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활용하는 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큰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얘가 내 대신 텍스트를 써준대요. 글을 써준대. 그걸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난리칠 정도인가요? 대단한 건 알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고, 그래, 그건 알겠는데, 영어회, 아까 뭐 말씀하신 영어회화 이걸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세계가 난리칠 일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텍스트 대신 작성해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난리인가? 왜 MS가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먹으려고 이거는 놓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인사이트, 아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럼 나는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좋겠구나라는 인사이트가 좀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가지 변화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의 변화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는 거고, 2번째 변화가 이제 좀 크고, 그렇게 돼?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시는 변화들인데, 일단 첫 번째, 좀 알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왜 여기로 갔죠? 처음 그거 하면, 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받는 걸 우리 많이 했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많이 하시죠? 네, 구글은 잘 안 쓰지 않아요? 네이버 쓰시죠? 네, 해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써줘 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걸 써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구글이 망해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비슷하지 않아요? 좀 더 편한 것 뿐이지? 이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검색은요. 수렴형 검색, 맞춤형 검색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자, 제가 뭐를 시켰냐면요. 30, 40대가 읽을 만한 자기계발서 20개를 추천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아, 많잖아요. 이건 언제 다 읽어요.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 이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된 거 10개만 추려줘.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개를 추려준 겁니다. 이것도 많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시간 사용에 대한 거 하나만 알려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거 알려줘. 그랬더니 요거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추천해줬어요. 요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를 이렇게 한 번, 2번,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죠? 만약 이걸 여러분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개 추천해줘.
추천해줘요. 걔도 추천해줘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 후악! 그쵸? 구글에 그 555 해가지고 딱 넘기면 또 5, 또 5, 또 5. 그쵸? 어느 게 내가 찾는 건지는 들어가서 찍어 봐야 돼요. 거기서 다시, 자, 이 중에 뭘 추천해줘. 그게 아니라 들어가 봐가지고 20개가 맞는지, 들어가 봐가지고 이게 내가 찾는 게 맞는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는 정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페이지를 한 대여섯 번은 열어봐야지, 아, 그나마 요거 내가 찾는 거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는요, 이렇게 정보를 한 번에 찾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여섯 번 이상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찾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 번? 한 번? 여러 번? 왜요? 아유, 정말 스마트하시네요. 그쵸? 네. 내가 CEO여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정보를 찾으면 그냥 쓱 들어가는데 5번 걸려서 찾으면 광고 붙을 곳이 곱하기 5배가 돼요. 예, 공간이 탁탁탁탁 나와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한 20번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 이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유저들이 그냥 이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적당히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그게 몇 페이지냐, 이런 밸런스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페이지가 안 열려요. 여기 끝나요. 탁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 결과 중에서 수렴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죠. 여러분, 인터넷의 바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인터넷 바다에서 내가 섬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럼 그 바다에 내가 다 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이죠. 그러면 내가 찾는 섬 하나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의 바다를 헤매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수렴형 검색이라는 게, 야,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가니까 되게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다 하나 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맞춤형 검색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 안 돼요. 근데 만약 챗GPT가 내 SNS랑 연결된다. 이거는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연결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모처럼 이제 대방동에 왔습니다. 야, 어디가 왔으니까 대방동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동네 주민들한테 동네 맛집이 어디야?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요? 예. 보통은 그 주민들을 알지 못하니까 네이버를 검색하죠. 대방동 맛집, 뭐 여성프라자 근처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나온 그 정보가 믿겨요? 맛집 해가지고 제일 위에 뜬 게 과연 진짜 맛집일까요? 아니면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는 집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정보가 내가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검색해서 나오는 걸 안 믿고요. 이게 몇 위까지가 다 광고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블로그도 뭐 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고 해시태그,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많은 거, 진짜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평가한 걸 찾아요. 그래서 해시태그 많은 거가 맛집이겠거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인스타 검색을 한다든가, 유튜브 들어가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맛있게 보인다 진짜.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안 하고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챗GPT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맛집을 네가 검색해. 그러면 해시태그 다 뒤져요. 해. 나는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야, 대방동 저 맛집이 어디야? 하고 딱 하면 얘가 다 뒤져가지고 뭐를 내주는데, 여기 하나 더, 내 SNS와 연결되면 얘가 내 취향을 알아요. GPT-4부터는 사진 해독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아, 이 사람 일식은 별로 안 좋아하네. 이런 걸 압니다. 또 뭘 알죠? 어제 뭐 먹었는지를 알아요. 내가 찍어서 올려놨거든. 그쵸? 그럼 어제 똑같은 메뉴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의 그 메뉴는 제외. 그 다음에 오늘은 생각보다 쌀쌀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쌀쌀할 때 국물을 좋아해. 취향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해시태그나 다 뒤져서 어떤 인기 맛집 딱 한 다음에 이 사람 취향까지 맞춰가지고 그 중에서 요거 2개 해가지고 2개 어떻습니까? 라고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 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먹어봤어. 아, 맛없어. 어떻게 하면 되죠? 욕하면 됩니다. 이런 챗GPT, 그 다음에 싫어요를 눌러요. 근데 두 번째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칭찬을 해줘야죠. 욕을 했으면. 그래서 야, 잘했어. 이거 좋아요.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내가 한 달 정도 계속 얘를 훈련시키면 이 사람의 진짜 취향까지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드세요 라고 하나 딱 추천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거의 95%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검색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는 이유는 딱 나와도 사실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이거 비교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취향도 알지,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짜 해시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을 삼아 딱 하니까 거의 내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믿게 되죠. 그럼 점점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 TV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면 좋을까? 딱 이거 사세요. 딱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 알고, 가성비 좋은 거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중국산은 싫어해 뭐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 주거든요. 점점 검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면 딱 하나의 답을 알려주는데 그게 내 취향까지 다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구글은 끝장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춤 검색이거든요. 나한테 맞춤. 얘가 맞춤이 어디까지 되냐면, 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제가 뭐를 시켰냐면요. 5살 아이한테 들려줄 동화를 만들어줘. 대신 이 동화에는 공주, 요정, 김치, 플레이스테이션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시켰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하 직원한테 이런 거 시키면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그걸요? 제가요? 왜요?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좋은 게요. 무슨 명령을 해도요. 쉬워! 하면서 물론이죠. 바로 해드릴게요. 하면서 쫙 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내줬는데 제가 맞춤을 김치와 플레이스테이션을 엮어가지고 동화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을 보시면 요정이 궁전에 돌아올 때마다 둘은 맛있는 김치를 먹으며 루나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즐겼어요. 아름답잖아요, 결론이. 그쵸? 네. 별의별 걸 맞춤으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맞춤으로 해주는 애입니다. 그게 얘가 내 기호까지 알고 취향까지 알면 정확한 맞춤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가서 막 헤맬 필요가 없죠. 구글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구글 is done. 구글은 끝장이다 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 우린 네이버라니까 네이버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네이버의 경쟁자? 카카오? 그러면 네이버의 경쟁자 카카오면 여러분 다운 검색하세요? 안 하시죠? 하시는구나. 네. IT 업체로서의 경쟁이지 포털 사이트로서의 경쟁할 만한 건 없어요. 독점이었어요. 네이버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하나의 시장을 계속 독점으로 가져와가지고요. 한마디로 고인물 시장입니다. IT 시장은 이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MS 대체할 만한 게 있었나요? 한 번 딱 하면 한 20, 30년간 거의 독점 체제로 굳어진 건데 지금 처음으로 구글이 쌓은 이 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가능성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IT의 질서가 흔들린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같은 그 체제 안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단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자, 진짜 중요한 챗GPT의 기능. 그러니까 얘가 내 대신해서 뭘 만들어준다 개념보다는 여러분 챗GPT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나 챗GPT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꽤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혹시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얘한테 고마워라고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네. 이게 가령 되게 이걸 딥하게 사용하시는 마케터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반 정도가 나도 고마워라고 해봤어. 근데 되게 부끄러운가 봐요. 고개를 숙이고 기계한테 나도 모르게 한 거거든요. 고맙다고 한 게 미안한지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면서 고맙다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맛집을 찾아듣다니 네이버 너무 고마워. 그런 적 없죠. 이게 뭐냐면 얘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되게 사람 같은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결과를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도 나도 모르게 고마워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고마워라고 해봤고. 사용할수록 이제 당연히 고마워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그 수학자, 컴퓨터의 그 시조새 같은 사람이 만든 건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랑 얘랑 대화를 했어요. 채팅을 했는데 채팅을 하든 뭐를 하든 대화를 했는데 얘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CS의 챗봇에 보면 누구라도 기계인 줄 알잖아요. 어우, 답답해 하면서 결국 전화 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저기 샘 알트만이 그걸 인정한 글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랑 얘기하는데 얘가 되게 사람 같은 거고요. 또 하나는 얘가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기 거시기 뭐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알아들어, 그걸. 네. 맥락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진짜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자, 이제 그건 이해하셨죠? 챗GPT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맥락적으로 알아듣는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죠? 네. 그런데, 자, 챗GPT한테 물어봐요. 야, 너 내 대신 PPT 좀 만들어줘. 내 그림 좀 만들어줘.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어떤 그림이요라고 되물어오죠.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언어 모델일 뿐, 그딴 건 못합니다. 주식 추천해줘. 저는 언어 모델일 뿐, 그딴 건 못합니다. 이렇게 딱 거부해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를 하는 거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나의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언어 모델일 뿐이에요. 그런데 API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예요. 얘를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그림 좀 그려줘 라고 하면 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하면서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그죠? 네. 그러면 얘가 그걸 결국 생산하게 돼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요, 챗GPT로 엑셀 업무 자동화하기, 2분 만에 블로그 글 수십 개 생성하기, 파워포인트 만들기, 포스팅 자동화하기, 부루가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부루로 10분 만에 동영상 만들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챗GPT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그 부루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 이런 주제로 주제 안 정해도 돼요. 그냥 인기 있을 만한 거 그걸로 동영상 좀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부루로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유튜브에 올려주기까지 해요. 그럼 여러분은 촬영도 못하고 편집도 못하는데 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주제도 이런 주제로 생성해 라고 하면 얘가 생성해서 이렇게. 얘는 영상을 찍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영상을 찍거나 편집하는 애랑 연결시켜가지고요. 왜냐하면 얘는 내 말을 되게 잘 알아들으니까 얘한테 전달을 딱 해주는 거예요. 저 알록달록한 저게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게 챗GPT랑 연결돼가지고 말로 홈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클릭하고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야, 파란색으로 좀 바꿔봐 라고 말하면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시계를 달아봐. 시계 달고요. 아유, 글씨 촌스럽게 이게 뭐야. 서체 좀 바뀌어요. 말로. 이게 API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저 1번부터 5번까지가 야, 저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제목 자체가 되게 유튜브스럽지 않나요? 유튜브 썸네일에서 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영상은 부루로 자동화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라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 라고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API로 연결하면 자기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설정해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도요. 이거 1시간에 하나씩 해시태그 긁어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해시태그와 내가 광고하는 상품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시나리오 생성해서 올려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1시간에 하나씩 내 인스타에 홍보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돼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되는데 여기서 좀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챗GPT가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코딩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림도 못 그려주는 애가 코딩이라니. 그렇죠? 왜 얘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언어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코딩,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니즈가 있어요. 이런 앱이 필요해. 이런 게임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기계한테 전달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얘한테 하려면 100011 해서 이렇게 기계어로 말해야 돼.
근데 기계어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야, 100011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알아먹고 사람도 알아먹을 만한 중간에 언어를 만든 게 그게 프로그램 언어예요. C++, 파이썬 같은 거고요. 그거를 짜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 라는 이 사람의 니즈를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기계한테 전달을 하면 얘가 그걸 보고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 개발자는 뭐였냐면 번역가들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니즈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중간 단계 언어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번역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없어지는 1순위, 2순위를 다투는 게 프로그램 개발자. 야,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봉이 뭐 아무리 시니어도 아니 주니어도 억대니 뭐 이랬던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챗GPT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만들고 이런 걸로 파이썬 코드 짜줘. 그럼 코딩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얘가 동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코딩해줘. 그럼 했는데 약간 모자란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한 2, 3년 차 정도 수준이 된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 2, 3년 차 수준, 신입보단 잘하고 10년 차보단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차가 보기에 요거 좀 약하네. 이렇게 좀 바꿔야 돼. 그렇게 되는데 GPT-4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5나 6가 돼가지고 이게 스스로 고치는 것까지 들어가면 말하자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검증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얘한테 얘기하면 바로 100011 해가지고 얘가 바로 동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바로 그냥 그대로 기계로 전달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게요? 여러분, 말로, 사람의 말로 게임 개발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나무 좀 심고 숲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칼 쓸 때 타격감 좀 크게 해줘.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1년 후? 2년 후? 지금의 스피드를 하면 1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 관심 있으신 분은 유니티라는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가지가 게임을 만드는 두 주요한 엔진이거든요. 게임 만들 때 주로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이 회사들에서 챗GPT랑 연결해가지고 말로 게임 개발하는 샘플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게임쇼에서 로블록스가 챗GPT로 로블록스 안에 게임 만드는 게임 스튜디오에 연결시켜가지고 챗GPT 말로 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걸 전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용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해가지고 베타 테스트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말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건. 그래서 와, 게임 개발자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 개발자의 성격이 바뀝니다. 지금은 약간 좀 공대스러운 사람이 체크무늬 남방 있고 막 이렇게 게임 개발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보다 좀 더 게임 개발에 적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겠어요? 문과생들. 보다 많은 스토리와 소설을 읽었고 인문학적 베이스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문과생들이 이제 말로 하면 되니까 얼마 전에서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문송합니다는 끝나는가. 문과의 시대가 열린다. 왜냐면 중간 단계에 이게 필요 없고 사람의 말로 표현했을 때 얘가 이걸 수행해 주니까. 자, 이게 API로 연결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API를 그러니까 연결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 엑셀이랑 연결해서 이거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영상대로 따르는데 잘 안 돼. 잘 못 따르겠어. 그럴 수 있겠죠. CEO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들어오면 되게 잘 됐다가 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CEO들은 구조적, 매뉴얼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걸 구현하길 원해요. 그걸 기가 막히게 한 MS가 한 3주 전, 한 달 전쯤에, 4주 전쯤에 뭘 발표했냐면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업무하시는 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요. 챗GPT가 어디에 달렸냐면요. 오피스 365에 달렸어요. 워드, 엑셀, PPT에 챗GPT가 아예 달아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챗GPT 잘 써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엑셀만 열면은 챗GPT 그냥 쓸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그 발표 화면인데
카페 AI라는 내가 이 카페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 거야. 그걸 가정해가지고 워드로 기획안 생성하고 엑셀로 정리하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 이걸 업무에 이렇게 쓰는구나. 예, 한번 영상. 자, 이게 그때 발표 몇 주 전에 있었던 발표 때 그 화면인데요.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분과 만나는 겁니다. 자, 코파일럿이라는 이 프로그램 동작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페 AI라는 거 내가 만들 거예요. 워드를 쓰다가 카페 AI 기획안을 짜죠. 그러니까 얘가 기획안을 짜는 거예요. 내가 기획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기획안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얘를 PPT로 만들어줘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바로 10개 슬라이드로 PPT를 저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얘를 그럼 비용 분석해줘 하니까 비용을 딱 했죠.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핵심만 딱 알아보기 좋게 그래프까지.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줘 하면 관련자들한테 이메일을 다 다른 내용으로 보내줘요. 알아서. 그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팀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회의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줘 하니까 회의 내용 핵심이 요약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쓰는데 예산 기획자죠 라든가 아니면 타임라인 설정해줘 라든가 아니면 아젠다 설정해줘 아니면 경쟁 기업과 비교해줘 그리고 스왑 분석해줘 이런 것들. 음악도 되게 스산하죠. 이거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저거 내가 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기획까지 해가지고 저걸 다 사람 소집해서 이거를 저렇게 하면 하루면 끝나요. 나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다음 영상은 저거는 어쨌든 지들이 편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편집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다음 영상은요. 그 자리에서 시연을 했어요. 바로 보여줄게요 하면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드는데 저거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면 PPT 만들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근데 저걸 보시면 그러니까 상황은 뭐냐면 이 시연자가 딸이 이번에 어디 졸업하나 봐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딸한테 주는 PPT를 만들고 싶어. 축하한다라는 말과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언을 건네는 PPT를 만들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영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시연을 한 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코파일럿 동작시키고요. 약간의 정보만 주고 그 딸을 위해서 딸에 대한 정보를 약간만 줄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브로 선택한 거예요. 자, 눌렀죠? 저게 실제로 걸린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Beautiful presentation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첨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바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해피한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다시 리워크하는 건데 텍스트를. 그리고 저기 리라이트 하잖아요. 누르면 저 시간 걸려서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끝. 소름이 돋잖아요. 여러분이 저 PPT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일단 못 만들어요, 저렇게 예쁘게. 그래서 크몬 같은 데 뒤져가지고 전문가 찾을 거예요. 저런 게 필요하면. 근데 지금 보시면 1분도 안 걸렸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사람이 텍스트만 생성하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안 줬거든요. 근데 앞에 딸 사진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챗GPT가 아까 클라우드를 뒤져서 이 사람이 연결한 클라우드를 뒤져서 사진을 이 사람이 딸이겠거니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랑 연결해 놓으면 내 컴퓨터의 사진을 얘가 막 갖다 쓰면서 적절한 사진으로 이렇게 까지. 자, 여러분, 얘가 챗GPT 잘 쓰는 사람은 저렇게 쓸 때가 아니라 얘가 오피스 365라는 이 프로그램 붙어 나와요. 저거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아마 하반기쯤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PPT 쓸 수 있고 엑셀을 쓸 수 있는 사람, 오픈을 시킬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저건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PI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팍팍팍 늘어나가지고 지금 정말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 아시죠? 그죠?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자꾸 뭘 발표를 해, 얘네들이. 그쵸? 뭐 발표했다 그러면 딱 보면 저게 돼? 또 자고 있는데 또 발표하면 딱 하면 저게 돼? 진짜 자고 있으니까 변해요. 코파일럿이 나오면서 저거 어떡해? 근데 저거 코파일럿 다음 주에 챗GPT가 또 플러그인이라는 거 발표합니다. 플러그인은 이건데요. 챗GPT 안으로 저런 서비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안으로 저게 이제 익스피디아라든가 여행 예약 사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결이거든요. 근데 그럼 아까 연결과 뭐가 다르죠? 자, API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가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화가 달린 겁니다. 드디어. 챗GPT는 전화가 달리면서 편하게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중국집, 엑셀을 쓰다가 챗GPT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플러그인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얘가 여기서 다 이렇게 연결되게. 엑셀 가가지고 쓰는 게, 엑셀 가지고 챗GPT 불러 쓰는 게 아니라 챗GPT 가가지고 엑셀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주로 서비스 들어오니까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한 달 있다 동남아 여행 갈 건데 여행 계획 좀 짜줘. 짜줄 거예요. 3일째를 좀 넉넉하게, 널널하게 해줘. 바꿨죠? 마음에 드는데 이대로 예약해줘. 그러면 아까 익스피디아, 여행 예약 사이트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약이 돼요. 가가지고 수영할 건데 몸을 좀 만들어야겠어.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식단 좀 짜줘. 짜줄 거예요. 이대로 식료품 배달시켜. 그럼 저기 들어와 있는 인스타카트에 배달을 시킵니다. 지금 10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게 지금 90개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거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에 다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챗GPT만 있으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나 이번에 우리 반려견, 나 여행 가는데 맡겨야 되는데 좀 찾아가지고, 믿을만한 데 찾아가지고 그거 적당한 가격 내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에 맡길 수 있게 예약해놔. 그럼 얘가 막 뒤져서 찾아가지고 예약을 해준 거였죠. 서비스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을 챗GPT가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 내가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뭘 누르고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말로.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연결의 힘이 엄청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예, 다음 보시면 IoT. 이건 뭐 많이 아시니까 얘를요 하드웨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홈, 자동차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요 얘한테 야 지금 너무 화나잖아. 약간만 어둡게 해줘. 라고 하면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 30분 있다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 온도를 좀 따뜻하게 맞춰줘. 라고 하면은 들어가면 따뜻하게 맞춰져 있어요. 보일러 그렇게 들었으니까. 얘가 나한테 따뜻한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몇 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맞춰놨는데 나한테 욕먹었거든. 추워 죽겠잖아. 이게 뭐야, 씨. 한번 욕먹어가지고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온도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 좀 아시죠? 이렇게 여기다 시계에 대고 키트 빨리 와줘. 모르시는 척 하는 거 봐. 네. 자율주행차를 여기다 맞춰놓으면요. 23분 있다 나갈 테니까 그때 이 앞에 차 대기시켜놔. 대기가 되는 거죠. IoT랑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걸 얘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API로 각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고요. 플러그인으로 각종 서비스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IoT로 각종 하드웨어들이랑 연결이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게 얘랑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게 있어도 쿠팡을 잘 못 썼던 이유는 뭐 이거 조작하고 뭐하고 누르고 편한 인터페이스지만 이 손가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설정도 해야 되고. 근데 얘를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시켜놔. 해서 좀 확대해봐. 말로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시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얘가 알아들으니까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은 이름은 연결형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이라는 게 저 안에 들어와서 놀아라 이런 개념이라면 얘는 챗GPT가 저 안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챗GPT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내 말을 알아들을 뿐이지만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AI 인공비서, 자비스. 누구나 자비스를 가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AI 인공비서 하면 그동안은 약간 일정 체크는 해주고 삑삑 뭐 점심시간입니다 이런 건 해주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어디 예약해놨어요. 좋아하시는 걸로. 야, 취소하고 여기로 해. 네? 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얘를 잡으려고 난리인 거예요. 아이폰 초창기 때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페이스북이 사실은 대학생 3명이 시작한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된 거지. 인스타도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보다 크잖아요. 시총은. 불과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의 시작에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 딱 맞는 서비스,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페이스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아까 BTS 잠깐 봤지만 BTS 5년, 6년 만에 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빠르고 좁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기업들이 날린 겁니다. 이걸 잡아라.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된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를 깔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뭐 텍스트를 바꾼다, 이거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뭐를 연결하느니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신문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보시면서 껄무새라고 그러죠. 아, 그때 이거 해볼 걸. 아, 그때 비트코인 살 걸. 아, 그때 아이폰에 뭐 해볼 걸. 예. 그 껄무새가 이제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챗GPT에서 좀 알았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사들 보시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장에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을 쭉 보시다가 이거 내가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지금부터 관심을 쭉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책 GPT 제너레이션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티내지 않는 PPL 잠깐 하고요.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건 약간 농담이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시고 흐름을 보이면 여러분이 좀 그때 이거 하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자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네. 자, 시간이 이제 20분이 돼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